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 지상권을 저번 시간에 했었죠. 지상권. 오늘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책에는 몇 페이지냐면은 자, 이제 지상권 했고요. 오늘은 지금 이제 전세권부터 먼저 할게요. 지역권 좀 이따가 할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 자, 전세권이 219페이지 보면 나와요. 자, 전세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해서 하는데 복습을 좀 하면은 자,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게 뭡니까? 토지를 있잖아요. 지자 땅지자입니다. 땅지 토지를 빌려주는 거예요. 토지를 빌려서 건물, 수목, 공작물을 말 목적으로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최단 기간이 30년, 15년, 5년 있었죠. 네. 오늘 뭐 많이 오실 줄 알았더만은 오늘 한다고 하니까는 뭐 연기한다니까는 맞죠? 한 6, 7명이 빠진 것 같은데. 오전에 한 3, 4명이 빠진 것 같은데. 네? 오늘 안 오려고 그랬죠? 한 주 미라스 얼마나 좋아. 자, 봅시다. 자, 오늘 저도 일이 좀 있어가지고 좀 오늘 또 날라야 돼요. 저번 주 금요일 날 김장숙 하고 도와주고 하다가 저 오늘은 이제 뭐 배송을 해줘야 됩니다. 배송을. 서울에 하고 다 배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바쁩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어머니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야 되죠. 왜? 김치를 얻기 위해서. 김치를 위해서. 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봅시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 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자, 봅시다. 30년, 15년, 5년. 자, 30년 아까 뭐랬어요, 저번에? 경고한이 세자잖아. 경고한 건물. 석조, 석계조, 연화조. 경고한 건물은 30년.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년은 일반 건물. 좀 적게 들어가지. 15년. 공작물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부수고 바로 만들 수 있죠. 기간 또 얼마 안 걸립니다. 철탑, 기념탑 이런 것들. 그래서 5년입니다. 이거보다 더 단축할 수가 없다. 280조 내원입니다.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근데 최장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비교를 해놨냐면, 요 내용하고 같이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 복습도 하면서. 알죠? 자,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 같이 비교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 문제, 요거 지상권 한 문제, 전세권 한 문제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은 뭔데? 전세권은 객체가 부동산이에요. 뭐라고? 부동산. 토지 전세도 있고 건물 전세도 있어요. 근데 지상권은 지자가 뭐라고? 땅지, 토지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전세는 토지 전세도 있고 건물 전세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야? 토지는 규정이 없고 건물 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토지 전세에 관한 내용은 지상권의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알겠죠? 거기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동산입니다. 토지를 전세할 수도 있고 건물을 전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있는데 그럼 이 전세는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이 뭐 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물을,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 위한 무슨 물건이다? 용익 물건. 자, 우리 지상권도 뭡니까? 사용 수익하는 물건 맞죠? 그래서 뭐예요? 용익 물건이죠. 사용 수익하는 물건은 무슨 물건이 난다? 용익 물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합니다. 자, 이게 303조에 보면 나와요. 자, 우리가 지상권은 279조. 279조에 보면 나와요. 자, 그리고 전세권은 어떻게 됩니까? 303조 보면 나옵니다. 303조 나오는데, 자, 전세권자는 반드시 뭘 꼽아야 됩니까? 전세금을 꼽아야 돼요. 여기 시험에 포인트입니다. 요번에 나올 때가 됐어요. 여기 2년 전에 나왔거든.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이 3번 나왔어요, 시험에. 맞죠? 자, 그러면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무슨 말이냐? 내가 공사대금 있죠? 공사대금을 받을 게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건물을 내가 지어줬어요. 좀 지어줬어요. 그 공사금이 남았단 말이에요. 공사금이 1억이 남았어요. 1억에서.
이 사람이 그러면 이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건데 이 사람이 공사했단 말이에요. 그럼 공사되면 1억 남았죠?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거 밀렸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 여러분은 사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야. 해결해 줘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공사대금 1억 남았는데 얘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 나중에 배웁니다. 공사대금을 안 주면은 무슨 권 행사 중? 유치권 행사 중. 자,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도 공사대금 못 받아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렇게 뭐 플랜카드부터 봤습니까? 맞습니까? 봤죠. 이게 뭐야?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에이? 아시죠? 자, 그러면 공사금 1억을 못 받았어.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 얘는 빨리 세를 놔야지 이 돈을 줄 수가 있는데. 맞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딱 봐서 해결해 줍니다. 에이? 어떻게 합니까? 자, 앉아봐라. 싸우지 말고. 중개 사무실 부르면 둘이 막 으르렁대고 있잖아. 지랄지랄하고. 좋은 세상에만 살아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세상이 어디서 열린다고 곧 여러분 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흥분돼 있는 상태예요. 자, 앉아봐. 커피 한 잔 먹고. 자, 커피 한 잔 먹고. 자, 내가 해줄게. 앉아봐. 자, 공사대금 체금 1억 남았지? 맞다. 그러면 좋아. 이 공사대금 체금 이게 공사 마무리 지어. 응? 1억 남았잖아. 맞지? 짓고 이 사람이 세를 받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보증금 들어오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는 한 채는 뭐 전세 놓겠지. 그럼 이거 1억 해결해 줄 수 없어? 있죠. 그런데 당장 1억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1억을 가지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이게 포인트야. 근데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 뭐를? 전세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원룸인데 여기 201호, 203호를 201호, 202호 합시다. 201호, 202호를 얘한테 전세권 설정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5천만 전세권 설정해 주는 거야. 그럼 한번 물어볼게. 전세권자도 임대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뒤에 한번 배웁니다. 한 장 넘기면 뭐가 나오냐? 여기 보면 처분 등할 수 있다. 저번 시간에 했죠? 지상권도 처분 등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고. 전세권도 처분 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 임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저당권 설정이 뭐야? 전세자금 대출 들어봤어? 맞죠?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가 싸죠? 왜 쌉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든.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1점 몇 프로밖에 안 됐는데 지금 3점 몇 프로밖에 갔습니다. 알죠? 그래서 아주 저렴하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공사금 채권을 가지고 전세 설정해 준다고. 그러면 이제 얘가 뭡니까? 뭘 합니까? 안 합니까? 왜 뭘 안 하겠습니까? 자, 1년 지나면 또 여기 건물에 대해서 대출도 되겠죠. 추가 대출도. 맞아요? 근데 1년 동안 뭐 합니까? 니는 뭘 받아요? 월세 받아 먹잖아. 전세권자로서 임대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 받아 먹으면 이자에 충당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남죠. 손해볼 게 있어 없어? 없고 1년 지나서 전세금을 반환 안 하면 뭐 넣을 수 있습니까? 건물을 경매 넣을 수 있어. 알겠어요? 설명되겠어요? 이게 시험 문제라. 알겠어요? 이거를 외우려고 하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시험의 포인트는 뭔데?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가름할 수가? 가름이 뭐야? 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가름이 뭔데? 갈아 먹는 겁니까? 갈아 먹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물어볼 때는 있잖아요. 공개 자리에서 물어보면은 뭡니까? 쪽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뒤로 살짝 와서 물어보세요. 알겠죠? 내가 뒤로 살짝 가르쳐 줄게. 알겠어요? 네. 공개 석상에서 물어봐보면 됩니까? 옆에서 한번 대답해주면 이것도 모르냐면서 막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알겠죠? 네. 언제든지 물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사람이 보세요. 좋은 사람 같이 보이잖아. 맞죠? 물어보면 됩니다. 네? 저는 머릿속에 들면 저것도 모르나 이렇게 하지만 아주 부드럽게 우리가 설명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시험 첫 번째 포인트 이겁니다.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27회 때, 28회 때 연달 나오고 32회 때 시험 나왔던 겁니다. 알겠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존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 그러면 전세금은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야 되는데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전세권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우리가 지상권에서 최단 기간은 30년, 15년 몇 년이었습니까? 5년이었잖아. 수목은 몇 년이었어요? 30년이죠. 맞죠? 경관 건물이나 산림보호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다. 나무 심었다. 몇 년이라고요? 30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최단기간과 최장기간 나오는데 토지는 몇 년입니까? 전세권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최단기간이 없어요. 근데 최장기간 둘 다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이게 312조에 보면은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존속기간이. 알겠죠? 1호, 2호, 3호, 4호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건물은 몇 년입니까? 1년이야.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자, 전세권자가 이제 와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자격증 따면 하는 게 뭐예요? 임대하고 전세하고 아파트 매매 좀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럼 전세를 할 때 전세권자가 찾아와서 6개월만 전세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그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죠. 등기법에 각하사유가 됩니다. 아파트는 최단기간 몇 년이라고? 건물이니까 최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설명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 하겠다면 6개월 안 돼요. 우리가 최단기간 1년입니다. 1년 해야지 전세권 설정되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주택임대차 같이 주주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주주가 뭔데? 주민등록하고 주택을인도 받고 등기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몇 개월에 하려면? 1년 내로 하려면. 알겠죠? 1년 내로 할 것 같으면 뭐라고? 임대하라 이 말이야. 임대. 알겠어요? 전세권은 건물일 때는 무조건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1년만 더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단 기간이 몇 년이다? 1년이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네, 그렇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법정갱신이 있어요. 법정갱신.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임대차하고도 복습하는 거예요. 왜 임대차를 배우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배우느냐? 임대차는요, 법을 만들 때 토지를 임차했을 때는 지상권의 내용을 뺏겨서 만든 거고, 건물을 임대했을 때는 이거 전세권 내용을 뺏겨서 법조문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준용해서 만든 게 임대차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뒤가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법정갱신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임대차에 묵시적 갱신 들어봤어요? 묵시적 갱신 들어봤어요? 자, 이게 어디냐면 판소노트의 몇 페이지입니까? 87페이지. 잠깐 보세요. 87페이지. 희한하게 별표돼 있고 줄 거 돼 있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일찍 오시면 뭘 합니까? 물론 일찍 안 오지만 맞죠? 기다리다가 목이 빠지지만 제가 일찍 오시면 뭐예요? 원래 그 앞에 거 복습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월 2일부터 알겠죠?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미리 오셔서 뭡니까? 책을 이렇게 보시고 저번에 했던 게 뭔지 한번 보시고, 물론 수업 시간 전에 앞에 리뷰도 좀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죠? 복습도 시켜요. 왜? 복습을 안 한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한번 예열 시켜놓고 딱 가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렇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87페이지 보니까 임대차 나옵니까? 맞아요? 그 밑에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나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 나가라는 얘기 아니고 하지 않고 임대는 나가라는 얘기 하지 않고 임차인은 계속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죠. 맞아요? 그럼 무슨 갱신을 했습니까? 묵시적 갱신입니다. 맞죠? 임대인이 나가라 하지도 않고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무슨 갱신? 묵시 갱신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갱신이야? 묵시적 갱신입니다. 여기는 좀 다른 게 312조 4항에 보면은 6월에서 1월 사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란 나가라는 얘기 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 수익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갱신 된다고?
말은 안 했지만 갱신되는 거야. 묵시적 갱신. 법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법적 갱신 되면은 자, 우리가 임대차에서는 전에 있는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이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전세권에서 뭐야?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게 된다. 똑같죠? 그래서 요 전세권에 있는 내용 그대로 뺏겨가지고 맞는 게 임대차라니까.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다 기억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폭발이야. 알겠죠? 근데 이거를 민법 같은 경우는 줄여줍니다. 딱 공통된 부분을 정리해준다고. 알겠어요? 자, 임대차에도 뭐가 있습니까? 법정갱신, 묵시갱신이 있습니다. 전세권에도 있어 없어? 있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는데? 임대차에는 전에 있는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이 되고 전세권에서는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건 똑같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차이점은 뭐냐? 임대인이 해지 통고 후 몇 월이었습니까? 6월인데 임차인은 1월 돼 있죠. 여기 87페이지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6월 6월이야. 전세권 설정자가 해제 통고하면 이때는 여기서는 해제라는 말 안 쓰고 임대차는 해제를 쓰는데 해지라는 통고하는데 여기서는 뭐냐? 소멸 통고합니다. 됐죠? 자, 여기 전세권 설정자가 뭡니까? 해고죠. 소멸 통고를 하고 해제 아닙니다. 소멸 통고를 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하면은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313조에 돼 있거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임대차에서는 뭐예요? 저기 전세권 설정자가 임대인이잖아,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원룸이 있는데 201호에는 전세를 놨어. 5천 전세. 202호에는 임대를 했어. 임대를 했어, 갑이. 그러면 201호에는 뭡니까? 전세권 설정되어 있으니까 전세권 설정자라 부르고 202호에는 임대인을 부른다. 사람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 이게 원룸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임대를 안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이 건물에 원룸이 있는데, 자, 원룸 그림 봅시다. 뭐 3층짜리 건물을 하자. 예? 있는데 201호는 뭡니까? 201호는 뭐하고 전세를 하고 그 다음에 202호는 뭡니까? 임대를 놨단 말이야. 임대를. 500에 30 이렇게, 500에 50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을 뭐라 부릅니까? 이 값을. 임대했을 때는 임대인이라 부르고, 임대차 계약서 썼으니까. 전세권 설정등기가 됐으면 전세권 설정자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그럼 이 전세권에 있는 내용이 나중에 뒤에 가면 뭡니까? 임대인으로 바꿔서 해결하면 끝난다고. 알겠죠? 오케이? 네,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법정갱신은 뭐냐? 임대인이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임대인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계속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 무슨 갱신이다? 법정갱신이야. 그러면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고, 임대차에서는 전에 있는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이고, 기간은 정함이 없다. 이것도 똑같아. 근데 여기서는 소멸 통고 후, 갑이든 을이든 소멸 통고 후 몇 월이 지나면 6월입니다. 알죠? 오케이? 근데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소멸 통고 후 몇 월입니까? 1월이죠. 맞아요? 여기 차이가 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임대인은 값은 고정시켜 놓으면 돼. 몇 월이다? 6월이다. 알겠죠? 그리고 임대차에는 임차인 보호 규정이 많다 그랬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 1월이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누구한테 유리해? 임차인이 유리하잖아. 임대는 불리하고. 임대는 나가라 해놓고는 뭐 6개월 뒤에 이제 소멸된다고. 그럼 임차인이 유리한 거지. 집 구할 수 있는 시간 6개월 주는 거니까. 알겠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1월달 가면 첫 진도부터 나가니까. 알겠죠? 네,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들어놓는 거하고 안 들어놓는 거 차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소멸통고. 소멸통고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법정갱신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내용이야. 자, 책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19페이지. 자, 219페이지. 오늘 전세권,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하고 마칩니다. 오늘 내용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좀 빠진 내용이 있지만 요건 1월달에 다 보충해서 할 겁니다. 자,
그 정도 신경하시네요. 이번에 전세권 보도겠습니다. 303조입니다. 자, 303조 1항 전세권자는 현관패 누가 주체가 알아야 돼.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며 자, 사용 수익하니까 무슨 물건이다? 그럼 어디에 현관패 해야 돼? 사용 수익 할 때 해야 됩니다. 사용 수익. 알죠? 사용. 맞죠? 수익. 자, 그래서 용이 물건이며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우선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줄 거세요. 전세금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등기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등기부에 금액을 적어 놓는다. 저당권도 금액 적어놔 안 적어놔? 빌린 금액 적어 놓죠? 최고액 적어 놓잖아. 맞죠? 피담보 채권 적어 놓는다고. 그럼 그거는 왜 한다고?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금액을 적어 놓는 거야. 뭐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이 순서 적어 놓잖아. 맞아요? 그러면 등기부의 금액을 등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금액을 우선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전세금 등기했어 안 했어? 여기 1억을 전세금 했단 말이야. 그러면 1억을 전세금 등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게 등기부에 보면은 전세금 해가지고 1억 딱 적어 놓습니다. 알죠? 오케이? 그럼 전세금 1억이 설정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거 왜 하는데?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 금액만큼. 저당권도 저당권 설정돼 있잖아. 무슨 은행 해가지고 금액 돼 있지. 그 금액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적어 놓는 거야. 그 순서에 따라서, 순위번호에 따라서. 알겠어요? 이해됐어. 자, 그럼 이해를 좀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자, 2항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게 있는데, 우리 시험보다는 등기법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무슨 사유입니까? 각하사유예요. 농지는 전세로 목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에 해놨어. 농지는 전세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219페이지.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페이지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줬습니다. 자, 219페이지 가면은 농경지는 전세를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농경지는 임대는 할 수 있는데 밑에 적어놔. 임대는 할 수 있는데 전세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만일에 농경지를 전세하러 가면은 무슨 사유다? 등기 각하사유입니다. 지금 수업하면서 내용 다 이제 각하사유까지 지금 하나씩 해주는 거야. 그래서 민법하고 등기하고는 뭡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농경지는 전세 목적을 하지 못한다 하면은 무슨 사유다? 등기법의 각하사유입니다. 등기법의 각하사유 딱 적었는데 등기법의 각하사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전세할 때 6개월 전세하러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건물. 그것도 각하사유야. 등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9조의 내용입니다. 29조 2호의 각하사유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민법 하면서 민법까지 다 해주는 거야. 근데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지? 자, 됐습니다. 자, 각하한다는 게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진짜 각하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됩니다. 나중에 이거 6개월짜리 전세권 설정 등기 해준다고 해가지고 서류를 법무사에 맡겼다. 법무사 전화 와서 공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배웠습니까? 학원. 이러면 우리 학원 얘기하지 말고 앞에 있는 학원 얘기하세요. 알죠? 왜? 이것도 안 배웠냐고 했으면 뭐? 전세권의 각하사유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최단 기간이 몇 년이랬어? 1년인데 6개월이 안 된다고. 이것도 몰랐냐면서 그러면 어디 학원 나오는데 이러면 앞에 학원 얘기하세요. 제 학원 얘기하지 말고. 알죠? 예. 그거 알아서 하시면 돼. 아니 부산에 있는 뭐 학원 하든지. 자 봅시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자, 그럼 이제 법적 성질 갑니다. 타인의 부동산 사용하는 거죠. 타물권입니다. 타물권. 그래서 부동산입니다. 두 번째 줄 적으시고 부동산이다. 다른 물건의 부동산이다. 그리고 농경지를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의 별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전세권. 아까 뭐랬어요? 201호를 전세했다 했잖아. 예? 한동 건물 일부 돼? 안 돼? 된다 했잖아. 용인물권은 2형이잖아.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했잖아. 맞죠? 지상권에서는 뭐야?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다. 왜? 토지니까 토지 맞죠?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요?
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원룸 갖고 있으면 201호는 전세 놓고 원래 원룸을 매수할 때가 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요 대출도 없고 뭐만 있습니까? 임대만 다 나와요. 알죠? 그렇게 합니다. 보증금도 최저해가지고 뭐 300에 60 이렇게 한다고. 왜? 보증금 내주기 힘드니까. 알죠? 짜증 나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보통 원룸을 살 때 됩니까? 전세 끼고 삽니까? 안 삽니까? 전세 끼고 삽니다. 주인 세대 이런 데 있잖아요. 1억 해버리면 매수할 때 1억 까잖아. 보증금 다 까잖아. 나중에 원룸도 한번 사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예? 자,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밑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밑에 2번에 타이틀만 부동산의 일부, 함동 건물, 부동산의 일부에도 설정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끝에 세 번째 줄에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등기를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일부니까 요 부분입니다. 요 201부입니다. 그러니까 도면 첨부해야 돼, 안 돼? 도면 첨부해야 돼, 안 돼? 해야 된다. 등기법 내용입니다, 이게. 알죠? 민법 하면서 등기법 끝나는 거야. 그럼 이거 듣고 다시 민법 딱 들어가면은 등기법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됩니다. 자, 넘기시면 돼요. 자, 용유물건입니다. 뭐 하니까? 사용, 수익 하니까 용유물건이지. 그리고 우선 면제 받지? 우선 면제 받는 거는 담보물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담보물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저당권인데 저당권도 금액 등기하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잖아. 우선 면제가 있다. 담보물건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냐? 시험 나왔던 기출지문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OX. 이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기출지문. 네? 전세권은 사용시가 할 수 있으니까 용익물권적 성격도 있고 전세금을 등기하니까 돈 안 갚으면 겸해 넣어가지고 우수면제 받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담보물권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됐어요? 중간중간에 시험에 기출됐던 지문은 저가 하나하나씩 다 얘기해줍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담보물권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돼. 전세금 반환 안 하면 뭐 넣을 수 있고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318조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어?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220페이지. 220페이지에 양갈로 3번. 맞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경매를 넣을 수가 있고 전세금 반환 안 하면 그 금액만큼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 밑으로 갑니다. 중요한 내용 바로 들어가네요. 동그라미 1번. 자, 가기 전에 위에 올라가 보세요. 전세권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전세권 취득하죠. 반드시 계약, 합의 플러스 등기가 돼야 됩니다. 전세권은. 22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그 밑에 양갈로 1번에 전세권 취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별표 하나. 별표 하나. 3번 나왔다 했죠? 전세금은 요소고요. 전세금 요소고. 요소라는 얘기 뭐예요? 반드시 전세금 꼽아야 돼, 안 꼽아야 돼? 단돈 1원이라도 꼽아야 됩니다. 알겠죠? 1원이라도 꼽아야 됩니다.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죠. 별표. 시험 3번 나왔던 거. 혀값에 딱 해놓고 별표. 됐어요?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답니다. 3월, 4월, 5월달 모의고사 중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무조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목적물 인도. 목적물 인도는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성립 요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줄에 끝에 중간에 보면 돼요.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는 것만 체크하시고 옆에 페이지 갑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해가지고 312조 돼 있죠? 여기 적어놨죠? 312조가 존속기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312조 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합니까? 10년. 자, 그러면 토지나 건물이나 다 몇 년이다? 최장기간이 10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얘기한다. 자, 각각 을이 있잖아요. 각각 을이 만나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야. 전세 계약을 20년 계약하겠대. 그럼 여러분 중개사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여기 둘이 앉아봐. 전세 계약은 최장 기간이 10년이야. 너가 20년 설정하면 각하다간데 등기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20년 같이 하고 싶은데 10년 계약하고 다시 갱신해 이러면 돼. 되겠나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 다 해야 되는데 민법은 바로 현실이야. 여러분 자격증 따고 나가면은 결혼 한 개도 안 물어봐. 뭐 결혼생 때 뭐 기분 누가지 모르겠지만은 결혼은 뭐야 시험을 위한 과목이지 뭐 쓰이는 과목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에? 알겠지? 자 그러면 20년 계약하겠다 하면 돼 안 돼? 왜? 최장기간은 312조에 10년이나 되어 있으니까 10년 이상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에? 근데 20년 꼭 굳이 하겠다 그러면 10년 하고 다시 갱신하라고 해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4번. 자, 1항 받고 2항. 312조 2항 갑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년 미만을, 자, 건물에 행합해야 돼. 건물에. 법조문도 있잖아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시험에 포인트가 있어. 건물인 경우에는 최단 기간이 몇 년이라고? 1년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2항입니다. 건물에 행감해주시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년 미만을 정하되 1년 한다. 1년보다 더 단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옆에다 적어놔. 아파트 전세는 몇 년? 1년이다. 이 말, 1년. 근데 아파트 전세하러 왔는데 6개월 하겠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각하다 갑니다.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겁니다. 알겠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등기법에 나오는 내용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민법하고 등기법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항 갑니다. 3항.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할 수 있다 했지 아까? 20년 계약 안 되는데 갱신해서 몇 년 더 하면 돼? 10년 하면 되죠. 20년 하면 안 되고 10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3항에 돼 있잖아.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하면 다시 또 몇 년을 넘지 못해? 10년을 넘지 못하니까 최장 기간이 몇 년이다, 전세권은? 10년! 지금 갱신해도, 법에 갱신해도 10년이 나잖아. 갱신해도 10년이 나잖아. 맞죠? 왜 이래, 지금? 오늘 하자고 해놓고. 그렇죠? 계속 갈굴 거야, 내가. 자, 문자 온 거예요. 갈구는 게 아니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항이 옆에다 적어놔야 돼요. 법정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자, 312조 4항이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지문으로. 금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금마이. 알겠죠? 그러면 2항에 별표항이 해야 돼. 건물일 때면 최단 기간이 몇 년이다? 1년이야. 그럼 또 한 번 물어볼게. 그럼 토지는 있어 없어? 토지는 규정이 없으니까 X잖아.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근데 최장 기간은 둘 다 10년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오는 거 이해됐어? 여기 이해됐어? 됐잖아. 에? 거기 법조문을 이렇게 도식화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맞지? 네, 됐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에? 자, 그래서 법정갱신 들어갑니다. 법정갱신은, 자, 여기서 보세요. 아까 6월에서 1월 사이 나오죠? 6월에서 1월 사이. 오케이? 6월에서 1월 사이가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있잖아요. 자, 나가라 이랬을 때, 언제? 6월에서 1월 사이 나가라 해야 돼. 이거 세놓는 사람 다 알아야 돼. 알겠죠? 자, 6월에서 1월 사이 해야 돼. 근데 만약 1월, 15일 내에 했다 그러면 됩니까? 갱신이야. 그럼 묵시갱신. 알겠죠? 갱신돼버리는 거야. 자, 6월에서 1월 사이에 나가는 얘기 안 하고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다. 무슨 갱신이다? 묵시갱신이야. 자, 한번 읽어볼게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 자, 건물에 또 현관해야 돼, 이거. 포인트야. 법정갱신은 토지 전세 인정돼, 안 돼? 건물 전세만 인정된다는 거 포인트야. 알겠지?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에 나가라는 얘기 했단 말이야.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말은 전세권 설정자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는 그 기간 만료할 때 전에 있는 전세권 생각해야 돼.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됐지?
맞아요? 자, 이거는 어디입니까? 옆에 되잖아요. 639조 참조. 639조에 보면은 임대차 할 때 묵시기시 나오지. 거기다 전세권을 뭐로 보면 돼? 전에 있는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저가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이 법조문을 뺏겨서 그대로 어디에 임대차 그대로 채였다. 채였다면 안 되죠? 넣었다 이 말입니다. 액션 강조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임대차가 딱 배우고 임대차가 어디서 왔느냐? 지상권하고 전세권 뺏겨서 만든 내용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앞에 있는 법조문 가지고 그대로 그냥 말만 바꿔 넣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내용 밑에 기역, 니은, 디귿 A, B, C까지 다 설명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2번 갑니다.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간에 정함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313조로 간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33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약정하지 아니할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 통보를 하고 상대방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여기 포인트가 각 당사자는 이게 포인트야. 313조의 첫 번째 줄 끝에 각 당사자는 나왔지? 그럼 각 당사자는 누구야? 갑이든 을이든 언제든지 소멸 통보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 법정갱신이 시험에 잘 나온다. 별표 2개 해놨죠? 312조 4항 별표 2개. 거기 밑에 가면은 어디 갑니까? 디귿번에 별표 2개 해놓으시면 됩니다. A번, B번, C번이 전부 다 법조문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이걸 왜 배워야 되느냐? 왜 중요하냐? 시험에 왜 10년 동안 5번 냈느냐? 지문에. 자, 공인중개사 여러분 자격증 땄어. 전제 조건이 자격증 땄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열심히 하지. 딴다고 생각하고.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전세를 해줬어. 그래서 여러분 2년 지났어. 이 전세권자가 전화 옵니다. 아, 중개사님. 집주인이요.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내 계속 상실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여러분이 뭐라 해야 돼요? 전세권의 법정갱신이야. 그게 뭔데요? 물어보겠지. 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내용은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돼. 그럼 기간은요? 물어보겠죠? 그럼 누가 물어봐? 물어본다니까? 그때 쪽팔리지 말고 지금 공부해가 끝내보자. 알겠죠? 시험 문제다 근데. 알겠어요? 그걸 뭐라 해야 돼요? 아,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럼 정함이 없는 게 어떻게 되는데? 또 물어보거든. 정함이 없으면 니나 선제권 설정자나 갑이든 을이든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6월이 지나면 전세금 받아 나가면 된다 니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주기 전에 얘기라. 왜? 여러분이 자격증 따면은 임대하든지 전세 제일 먼저 하거든. 알죠? 아파트 단지에 딱 가면은 뭐야? 거기서 들어갔다. 임대도 있지만 전세도 많죠? 맞지? 바로 서면 다 해야 돼. 2년 지나면 이거 뭐 전화 계속 온다니까? 그 바로 설명 쫙 해줘야 뭡니까? 다음에도 또 뭡니까? 이사 가거나 매매하거나 전세할 때 또 부탁한다고. 알겠죠? 아, 근데 한번 찾아볼게. 뭐라면 전화 확 끊어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완전히 우리 민법은요, 필수 과목을 해야 돼요. 알죠? 네. 난 고등학교 때 이 민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알죠?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뭐, 사고 생기면 이 민법이 다 적용되는데. 맞죠? 이게 필수 과목입니다. 너무 재밌는데.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이 민법이. 맞죠? 재밌다니까. 너무 재밌는데, 이거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법정갱신이 되면은 전에 있는 전세과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어. 그래서 너 나가려면은 언제든지 소멸통하고, 맞죠? 내용 좀 보내야 되겠지? 그럼 6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어? 전세가 안 내주면 네 마음 되니까 318조에 겸해 넣을 수가 있다 해줘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네. 근데 내용 좀 안 보내도 요즘 뭐예요? 카톡 보내도 되는데? 됩니다. 판례가 인정합니다. 카톡도 내용 보냈다고 인정하는 거야. 근데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내용 좀 보내는 거지. 알겠어요?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래야 된단 말이야. 313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넘기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전세권 효력합니다. 전세권 효력. 자, 이 내용 정리했고요. 이제 전세권 효력합니다. 자, 이 왜 전세권의 효력을 지상권의 효력하고 같이 해놨느냐? 비슷하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따로 공부할 필요 없는데 같이 정리해보라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지상권의 효력에서는 지상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토지. 이 땅지자 했지? 토지를 뭡니까? 사용, 수익한다. 요거는 객체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 그래서 무슨 물건이야? 용의 물건이야. 두 번째, 지상권도 처분 등 할 수도 있지. 맞아? 그 지상권을 내가 갖고 있으면 지상권은 등기가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니까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 넘기거나 대출받거나 임대 놓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전세권도 어떻게 됩니까? 되지. 그런데 플러스 한 개만 더 하면 돼. 전전세. 여기서 뭐 하면 된다고? 전전세. 양도, 임대, 담보 설정, 저당권 설정은 되는데 플러스 뭡니까? 전전세. 전자가 이 앞에 전자가 구를 전자입니다. 구를 전. 한 바퀴 구르는 거라. 근데 전세권을 주면서 다시 새끼 전세 가는 게 전전세야. 알죠? 그래서 요거 한 개만 더 붙이면 돼. 암기할 거 확 줄었지? 지상권만 처분 등에 대해서 딱 정의해놨다가 똑같이 가는데 뭐만 한 개 더 들어간다? 전전세만 들어가는 거야. 됐어요? 그런데 지상권에서는 지료지급 의무가 있어 없어? 요소는 아니지만 약정을 하면 지료지급 해야 되죠? 몇 년분 연체하면은? 2년분 연체하면은 소멸 청구당한다 했잖아. 소멸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에서는 돈을 다 꼽아서 한 거죠. 전세가 뭐야? 돈을 다 꼽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연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사람한테는 뭐합니까? 이 전세권자 을에게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주는 거야. 에? 그래서 아까 법조문 있었잖아. 303조에. 에? 전세금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했잖아. 맞죠? 뭐 넣어가지고? 318조 경매 넣어가. 전세금 반환 안 하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요. 오케이? 됐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전세 계약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 사람이 전세 계약 끝났는데도 돈 안 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을이 있잖아. 을 앞에 을이 전화 온다니까 여러분한테. 전세 반환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여러분? 경매에 넣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불러가 중개사무실에서 내용 지면 딱 해가 보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경매해 놓고 네 어디로 갈 건데 딱 물어보고 그럼 딴 데 가는데 내가 또 중개해주면 되죠? 하겠나? 내 미치겠다 지금 막. 그렇게 하는 거야. 법적 절차 좀 도와주고. 맞잖아? 그래 놓고 어떻게 됩니까? 네 어디로 갈 건데 그럼 중개사님 좀 이쪽에 알아보는데 그럼 공항가서 해줄게. 그리고 또 중개수 또 받아 묻고. 알겠죠? 전세는 주인이 허락해야만 되니까 안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이행이 없어도 물권이야. 동의 없어도 설정자의 동의 없어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 내가 전세 줬는데 이 전세권자가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대출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은행 대출 받을 때는 뭡니까? 설정자의 통지가 합니다. 전세금이 질권 설정이 돼 있으니까 전세금 잡아놨으니까 돈을 함부로 주지 마시오. 통지가 옵니다. 집주인. 아시겠죠? 무슨 말이겠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렇게 뭐 은행이 아니더라도 대부했다. 돈 빌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돈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 등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처분 등. 그럼 양도, 임대, 전전세, 저당권 설정 다 됩니다. 됐죠? 누구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까? 주인의 허락이 없다고. 설정자의 허락이 필요가 없다고. 알겠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막 무슨 법 하고 있습니까? 물권법이야. 전세권이 설정등기가 되고 지상권이 설정등기가 되면 자기 권리가 나타나서 안 나타나? 등기상. 나타났잖아. 그럼 나 마음대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등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양도, 임대, 담보 설정, 저당권 설정 플러스 전세권에서는 전전세까지. 됐어요? 끝났다 이제. 다 해됐다.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보세요.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하고 난 다음에 전세권자 여러분 또 물어본대. 전세 뭐랍니까? 저 중개사님인데 뭐 할 수 있는데요? 물어보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니는 부동산을 어떻게 됩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니 전세권을 양도 임대 은행 대출까지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안 되면 새끼 전세 전세 놓을 수도 있어. 근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니는 겸해 넣을 수 있대. 그럼 겸해 넣어서 웃음면제 받을 수 있다고? 웃음면제 이게 끝이야. 알겠죠? 자, 갑시다. 책에. 자, 갑시다. 전세권의 효력 갑니다. 전세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나옵니다. 자, 그거 보시면 전세권이 성립한 후에 소유자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자,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자. 자, 보세요. 전세권 설정등기 됐지? 여기 전세권 설정등기가 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을 넘겼다 하더라도 한번 물어볼게. 자, 전세금 1억 꼽혀 있어. 이게 3억짜리야. 그러면 이 여러분이 요 부동산 살 때 얼마 주고 삽니까? 자. 3 빼기 1은 2억. 아, 또 이래 해야 돼? 초등학생이 지금? 2억 주고 사잖아. 맞지? 맞지? 그리고 계약기 끝나면 누가 얘가 얘한테 1억 주잖아. 맞아?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해야 됩니까? 얘한테, 병인테.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럼 등기부에 떠 있지? 1억 전세금이 있다고. 그럼 나 줄 때 돈 어떻게 합니까? 3억을 안 주고 2억 주고 산다고. 왜? 1억을 내가 내줘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럼 전세금 반환 누가 합니까? 전세권 설정자인 갑이 합니까? 양수인인, 신소유자인 양수인 병이 합니까? 병이 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야. 이것도 시험 5번 나왔어요. 신소유자. 그 다음에 건물에 뭡니까? 매수인, 양수인이 뭐 한다고?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세요. 목적물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자, 앞에 별표를 2개 해놔야 됩니다. 법정갱신,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됐을 때 전세금 반환을 누가 하느냐? 이게 시험 포인트야. 누가 부담한다고?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됐어요? 신소유자, 병이 부담합니다. 자, 요거 별표해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했잖아. 아까 303조에 보면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했지? 그 첫 번째 줄 보면 나옵니다. 사용 수익.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가 나오는데 309조입니다. 자, 전세권자는요, 유지 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래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세를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 고장 나고 방충망 찢어지고 이러면 누가 다 고쳐줘야 돼요? 집주인 아닙니다. 전세권자가 고쳐야 돼요. 알았어요? 309조 그리 되어 있다고. 예? 근데 여러분이 워낙 착하니까 그냥 다 고쳐줍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어서 그렇지 서울 사람들은요 전세권 설정등기 딱 대보면은 얘한테 있잖아요. 보일러 고쳐처럼 네가 고쳐라. 저라고 봅니다. 알았어요? 임대는 아까 뭐랬어요? 임차인이 다 아까 보일러 고장나면 고쳐줘야 된다고요. 알죠? 이건 등기됐잖아. 그리고 309조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09조? 법에 딱 해놨어. 309조. 전세권자의 유지수선 의무가 있죠. 자, 그러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충망 찢어지면은 누가 고치는 게 원칙이야? 전세권자.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보일러 고장 나면 누가 고쳐야 돼? 전세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원칙 그래. 근데 여러분이 워낙 착하니까 다 고쳐줍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 고쳐줍니까? 안 고쳐줍니까? 안 고쳐줍니다. 알겠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또 뭡니까? 설정등기 하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거든. 그 임대야, 임대. 그러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안 해줍니다. 전세권은. 알겠죠? 그래서 무슨 비청구를 못해요, 전세권자가. 필요비 청구를 못합니다. 법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줄.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는 청구할 수가 없다. 돼 있습니까? 근데 무슨 비는 청구할 수 있어? 유입비는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앞에 시간에도 했습니다. 자, 유입비 청구는 둘 다 되는데 무슨 비 청구한대? 옆에다가 둘 다 필요비 청구는 돼, 안 돼? X.
지상권과 전세권은 필요비 청구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총 비교. 지상권과 전세권에서는 필요비 청구는 안 되지만 유의비 청구 되죠. 지상권, 전세권. 그럼 임대차에서는 필요비와 유의비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뭡니까? 방충망 찢어졌다, 보일러 고장났다, 전화 옵니까? 안 옵니까? 고치라. 그러고 내일 보내면,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영수증 보내면 내가 돈 보내줄게. 아니면 월세 이번에 깎게.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합니다. 근데 전세권과 지상권에는 필요비 청구 못해요. 유지수선이면 누구한테 있다고? 지상권자는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알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빚만 청구할 수 있다고? 유인빚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가시면은 경매 넣을 수 있다 했지, 아까? 전세금 반환하면 경매 넣어서 무슨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두 번째 줄에 부동산 경매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줄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돼 있습니까? 했잖아. 318조 가면요. 전세금 반환. 자, 설명 드릴게요. 자, 신판 보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318조에 보면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은 318조에 전세권자는 뭐 넣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경매 넣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경매 넣으면은 아까 303조에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고. 자, 옆에 가서 223페이지 전세권의 처분입니다. 자, 전세권의 양도 임대. 자, 306조 한번 읽어볼게요. 전세권자는 현관펜, 주어가 현관펜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현관펜, 담보 현관펜, 존속기간 내 그 목적물 타인에게 전전세 현관펜 임대. 네 가지 다 적어놨네. 파수노트에 맞죠?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상권에서는 양도 임대 담보 설정, 저당권 설정 되는데 여기서 전세권에서는 뭐가 더 들어간다? 전전세가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설정 행위를 이를 금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양도나 임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양도입니다. 아까 할 수 있다 했죠? 307조.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7번 보세요. 요거지. 전세권도 처분 등 할 수 있다 했지. 전세권 처분할 수 있다 했지.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뭡니까? 전세권을 요 사람이 양도인이고 이 사람이 양수인이야. 양수인. 전세권 양수인. 그럼 이 사람하고 동일한 권리 의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계약기가 끝나면 얘가 이제 뭡니까? 전세금 반환 청구하고 얘가 뭡니까? 전세금을 누구한테 해야 돼? 얘한테 반환해야 되고 목적물은 얘가 갖고 있으니까 반환을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수인이 뭡니까?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얘기예요. 자, 가보자. 법조문 다시 한번 보자. 전세권의 양수인은 여기 누구야? 전세권의 양수인은 정이죠, 정.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갑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 을과의 동일한 권리 의무를 그대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전세금 반환하고 안 넣으면 경매 넣고 이건 주면 누가 합니까? 얘가 양수인이 한단 말이야. 오케이? 예, 그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전전세. 자, 7번 보세요. 이게 넘기는 게 아니고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새끼 전세 까는 게 전전세. 구를 전자거든. 나중에 한자 나옵니다. 기모세. 구를 전자입니다. 전전세 이렇게 됩니다. 전전세. 자, 이렇게 되면 되고. 자, 그 밑에 구체적인 내용 넘어갑니다. 일단 넘어가고 넘기세요. 자, 전세권의 소멸로 갑니다. 소멸. 자, 이 소멸은 좀 쉬었다 합시다. 알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